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요. 가야 할 길을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다양한 직무 정보를 전해드리는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속 시원히 해결할 곳이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돋보기로 제대로 알아볼 직무는요. 바로 품질 관리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먼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구직자 여러분들 구직활동 하다 보시면은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는 생각에 또 쉽게 빨리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 생각하시고 2배, 3배로 더 열심히 구직활동할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품질 관리 직무를 꿈꾸는 두 예비 인재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인재, 김광훈 학생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품질 관리 분야편을 또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두 분이 또 희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인재인지 각각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강훈 학생부터요. 네, 저는 일단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3학년 학부생이고요. 3학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과 학생회장 활동을 하면서 네. 좀 리더십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세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김인재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인재입니다. 제 멘토 글귀는 역량에 맞추지 말고 그 일에 맞추자는 그 글귀를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는 어떤 일이든 저의 역량이 안 맞는 일이라도 도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학생이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학생인데 그에 걸맞게 자기소개를 한 건지 궁금해요. 이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광훈 군 같은 경우는 첫인상은 굉장히 좀, 그 무게감 있어 보이고, 좀 과묵해 보이는데 말하는 어투는 약간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좀 조화스러운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본인 스타일을 가져가는 건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나중에 실제 면접 가시게 되면은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인재 군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성향이 보니까 좀 부끄러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도 품질 관리 측면에서 또 본인이 좀 여성스러운 섬세함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것도 좀 생산 관리 현장 쪽하고 좀 밀접한 업무라 조금은 이렇게 본인 남성스러움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두 학생은 산업시스템공학과입니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품질 관리라는 직무와 좀 전공의 연관성 좀 밀접한 것 같긴 한데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밀접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품질 관리 업무와 관련된 쪽은 대부분 수리적인 아니면 산업공학적인 기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산업시스템공학과, 산업공학과 자체가 그런 기법들을 주로 이제 배우는 다양하게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요. 품질관리 직무의 제일 첫 번째 관련된 전공으로 항상 일반 공학 계열과 산업공학이 거의 같이 기재될 정도로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관과 아주 연관성 있는 직무를 희망 직무로 지금 택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이 품질 관리 분야를 희망하는 이유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히 전공과 연관성이 있어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희망하고 있나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는 아직 3학년 학부생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또 전공 특성이 다양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아직 3학년인 입장에서 그냥 품질 쪽에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렇군요. 네. 인재 학생은 어때요? 네. 품질 관리는 앞에서 그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네. 후방에서 그 작업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기업에 대한 그 신뢰감이나 그 품질 충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활동이라고 들어서 그런 저는 좀 뒤쪽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직무로서 품질 관리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네. 먼저 품질 관리 업무라고 하면요.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수학이나 통계, 기타 과학적인 그런 원리나 기법을 응용해서요. 제품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생산된 제품의 어떤 품질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일련된 그런 업무를 저희가 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네.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품질 관리, 물론 품질이기 때문에 품질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네. 일반 기업에서 품질 관리란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기준으로
그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품질의 만족은 결국엔 소비자가 만족하는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게 물론 뭐 제일 뭐 100%에 가까우면 좋겠지만 또 소비자가 필요한 거 이상,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품질 관리에 뭐 투자나 그 비용을 쓰게 될 경우에는 과다 비용이 지출하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품질 관리의 어떤 소비자 측면에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비용과 기타 그 기업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요. 적절한 목표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네. 기준이고요. 두 번째 이제 검사 방식 같은 걸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뭐 과거엔 전수 검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전품 검사, 생산되는 제품의 모든 제품을 다 일일이 검사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최근에 이제 발치 검사, 그러니까 부분 검사죠. 네. 이게 통계적인 기법이 많이 그 응용되면서 그 시작된 기법인데요. 뭐 예를 들어 100개 중에 한 뭐 10개 정도만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확률상 그죠? 거의 나머지도 뭐 크게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고 또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적인 검사를 이제 그 취하는 경우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품질 관리라는 것도 품질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에서부터 공정 관리에서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네. 최종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또 하자가 없는지 검사하는 단계별로 굉장히 또 기업이나 업종마다 그 특화된 직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생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확실히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는 조금 미묘하면서도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좀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품질 관리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영어로 좀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수 있는데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네. 컨트롤. 말씀드린 예. 것처럼 초기에 이제 목표 수립하는 품질 목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주로 이제 그 제품의 공정 단계, 중간 단계를 다 일일이 좀 관리하고 또 그 체크하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품질 보증이라는 업무는 좀 이제 거의 후반부, 그러니까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실제 제품이 우리가 기대하는 스펙이나 또 아까 얘기한 고객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뭐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오히려 출하되고 나서 또 저희가 고객들이 불만 접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제품의 하자가 발견돼서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그 QA 쪽에서 집중적으로 또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품질 보증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QA 업무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제조업체 주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많이 이제 필요한 업무로 알려져 있지만요. 뭐 수입 업체 같은 경우도 또 필요한 원부 자재나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또 하자가 있으면 최종 완성품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검사를 한다거나 네. 또 어떤 뭐 그 기성 완제품 같은 경우도 수입 통관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뭐 그 패키지가 파손이 된다든지 그죠? 내부의 제품이 또 뭐 충격이나 그런 거에서 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관련된 그런 뭐 부서나 업종에서도 QA 업무는 뭐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가 기업에서 생산한 음료수를 먹고 뭐 배탈이 나거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품질 보증팀에서 난리가 나겠네요. 네. 예, 사실입니다. 제가 예. 그 진짜 제 사례인데요. 네네. 제가 거의 한 6, 7년 정도 전에 제과점 케이크를 사면 저희 폭죽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폭죽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보면 좀 되게 그 위험하죠. 어설프고 요즘에 또 중국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줘서 집에 가져왔다가 나중에 이제 생일 축하하고 나서 어쨌든 버려야 되는데 또 그냥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터트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터트리고 나니까 제 엄지손가락이 화상을 입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했더니 정말 QA 팀장님이 오신 거예요, 저희 회사로. 그래가지고 경위 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가 뭐 되게 또 이렇게 좀 불평을 토로했더니 예. 네. 거의 막 깍듯이 인사 몇 번 하시고 또 상품권을 다량의 상품권을 다행이네요. 주시면서 폭죽 100개 안 줬어. 네. 이렇게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QA 쪽의 어떤 팀장이나 그런 관리부서 인력들은 대외적인 사고가 났을 때도 굉장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압박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품질에 대한 검수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자질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들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품질은 뭐 특성상 일단 기본적으로 성향적으로 좀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또 제품, 뭐 본인이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산업공학과 전공했지만 산업공학에서 생산한 제품 기술을 배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화학이면 화학, 뭐 전자면 전자, 자동차면 자동차, 실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해도, 그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타 이제 수학 통계적인 기법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치 해석 능력이라든지 수리적인 또 적성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금상첨화겠죠. 그렇군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끄덕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미처 몰랐는데라는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범위가 넓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훈 학생. 예, 제가 생각엔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느껴집니다. 그 품질 보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네. 조금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인재 학생은요? 인재 시작이에요. 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되게 넓어가지고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잘 알고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맞춤형으로 두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안 후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좀 알려드리고 그래요? 싶은데요. 자, 일단 두 학생이 먼저 스펙에 대해서 칠판에 적어봤습니다. 네. 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자, 광훈 학생은요, 다양한 경험이라고 적어줬고요. 인재 학생은 직무 경험을 스펙으로 적어줬는데, 자, 먼저 광훈 학생 어떤 경험들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라고 적어줬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제 학생회장을 수행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 영어 점수는 없지만 그 어학연수를 1년 동안 갔다 와서 약간 그 컨버세이션 면에서는 영어에서 약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뭐가 있을까? 그냥 봉사 시간이 한 170시간 정도 지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제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같은 것도 있나요? 그냥 아직 자격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학년이고. 그렇군요. 지금 현재. 3학년이니까. 네. 인재 학생은 직무 경험이 있나 봐요, 실제로. 네. 저는 저번 겨울방학 때 네. 현장 실습하면서 교수님이 따로 그 같이 일을 할 사람을 인턴을 뽑는다고 해서 그때 작은 회사지만 BGI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같이 그 컨설팅 그 리서치 연구원을 하면서 직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직무 경험. 그 외에 뭐 자랑할 만한 스펙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품질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식스 시그마 이런 자격증들하고 그냥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 네. 예. 네. 아는 자격증이세요? 지난 시간에 들어봐가지고 네.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두 학생이요. 자세하게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구체적인 코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광훈 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두 학생들이 산업 시스템 공학 전공자이지 않습니까? 네. 품질 관리 쪽 같은 경우 채용할 때 어쨌든 이제 그 전공으로서 만족도, 그 일치도는 좋기 때문에 네. 뭐 본인들이 좀 본인만의 그 차별화되는 포인트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광훈 같은 경우 다양한 경험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품질 관리 업무도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나 또 여러 부서 직원들과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준비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직 3학년 학생이라 지금 본인이 좀 진로가 아직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올 여름방학까지는, 그죠? 3학년 2학기 전까지는 진로 설정을 뚜렷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좀 부수적인 것들 있죠. 아까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좀 필요한 그 기술 교육 같은 걸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재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직무 경험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취업할 때 제일 회사에서 좋아하는 게 관련된 직무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 다만 본인이 또 품질 관리 쪽이 또 다양한 업종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업종이나 또 제품에 대한 좀 본인 선호도를 미리 결정하고 거기와 관련된 쪽으로 더 직무 경험을 더 이제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들 코칭으로 또 전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품질 관리 업무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 직무에 대해서 궁금증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인재 학생부터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지금 품질 관리가 이제 반 현장, 반 그 사무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네, 그래요. 답변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관리가 전통적으로 제조업체에서 많이 필요한 업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 반이라는 것은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 라인,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쪽 현장에서 그 공정 관리나 또 최종 그 출하된 제품을 그 테스트하고 검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 쪽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그것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IT 쪽 같은 경우도 QA 업무가 있거든요. QA나 QC 업무가 있는데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에러나 버그를 찾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장이 없잖아요. IT 쪽, 예. 소프트웨어 쪽은. 그런 경우에 사실 뭐 현장이라는 게 따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업종, 그러니까 그 업종의 특성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생산하는지 또 생산하는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구분하면은 본인이 좀 내가 이쪽으로 회사 가면은 현장반, 뭐 사무반, 뭐 아니면 거의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겠다 그런 거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광훈 학생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저는 그 품질 관련 업무들이 조금 수명이 짧다라는 얘기를 음. 들었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품질 관리도 사실 기업의 규모나 아까 말씀드린 업종이나 사업에 따라서 역할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제한된 그런 직무인 경우가 있고요. 또 굉장히 오히려 중요하고 역할이 또 직급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좀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약에 정말 관리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제품 자체가 또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면 사실 저희가 관리할 요소가 많지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 지식적으로 뭐 필요가 없어서 이제 좀 약간 도태되기가 쉬울 수 있고요. 네. 반대로 굉장히 제품의 어떤 공정이 복잡하고 새로운 기술이 자주 도입이 되고 또 예를 들어 식품이라든지 그죠? 굉장히 그 품질 관리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중요한 그런 업종이나 제품인 경우에는 절대 QA 업무를 뭐 단순하거나 갈수록 나중에 뭐 불필요한 그런 직무가 되지는 않죠. 그걸 또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두 학생의 궁금증이 잘 해결이 됐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어떤 또 이 기업에? 회사를 또 희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두 학생이 이제 칠판에 적어줬습니다. 어떤 기업을 희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고 싶은 기업? 자, 짜잔. 자, 광훈 학생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희망해 준다고 했고요. 인재 학생은 LG 이노텍을 희망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인재 학생부터 어떤 이유에서 이 기업을 희망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대기업이고요. 네. LG 이노텍은 뭐 모바일하고 LED, 뭐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그 자재들이나 그 모듈들에 대해서 생산 관리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 전반의 그 부품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 기업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광훈 광훈 학생은 삼성 학생은요? 엔지니어링 희망하는 이유요? 저는 일단은 높은 연봉이 약간 그렇고요. 중요하죠. 솔직하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또 희망하는 이유가 저는 이게 약간 중공업과 같이 해외 이제 제3국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국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게 조금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두 학생 모두가 사실 대기업이고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기업을 희망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럼 이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구직자들의 성향과 이 기업에 좀 매칭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괜찮은 것 같고요. 먼저 인재군 좀 조언을 드리면은 LG 이노텍이 다양한 또 그 타 회사의 그죠 부품이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이제 그 B2B 업종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업공학 전공자로서 그런 통계적인 기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품질 관리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품의 특성 그죠? 특히나 이제 B2B 같은 경우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까 디스플레이 뭐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들 성향이나 소재의 특성 그런 또 공정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좀 공부를 더 하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 들어 LG 이노텍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를 좀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경향이 좀 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잘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경험이나 본인의 어떤 배우거나 깨달은 것들 너무 스펙적인 것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런 좀 차별화 포인트를 좀 더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광운군 같은 경우는 뭐 아직 3학년이지만 또 오히려 본인이 딱 목표 회사가 있는 게 예. 기특한데 욕심이 있네요. 예.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이제 건설 플랜트 쪽에서는 굉장히 선두 기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기 때문에 연봉도 좀 굉장히 좋은 편인데 문제가 이제 건설이나 뭐 토목 플랜트 쪽 같은 경우는 QA 인력을 꼭 항상 해마다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쪽은 어쨌든 시공이나 또 프로젝트 관리 그런 설계 인력들을 주로 많이 뽑기 때문에요. 네.
조금 미리 그 채용 트렌드를 조금 미리 더 파악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막상 4학년 졸업할 때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가고 싶은데 그해 QA를 안 뽑으면 또 굉장히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플랜트 회사들의 QA 쪽 직무 채용 동향을 좀 미리 파악하시고요. 뭐 해외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영어 점수,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아까 얘기한 뭐 QA를 안 뽑을 때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시공이나 PM,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 관리 쪽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서 또 나중에 사실 그 QA 관리 인력으로 또 양성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기회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희망 기업에 맞는 전략을 또 제시를 해줬는데, 자, 그 외에도요, 앞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예, QA 업무는 사실 채용하는 채용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친구들이 정말 QA 업무 하고 싶은 것일까?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뭐 새로운 막 기술을 많이 접해야 되거나 굉장히 또 뭐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뚝심과 끈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정말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회사의 어떤 상품이나 그런 뭐 회사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좀 열정이나 의지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품질 관리를 희망하고 있는 이 두 구직자, 두 학생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어땠는지 우리 광문 학생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너무 많은 것을 배워서 좋은 시간이었지만 또 그만큼 전 앞으로 준비할 게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에서 네. 좀 머리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인재 학생은요? 저도 오늘 되게 많은 거 알았고 네. 이제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계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두 분 꼭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를 바라겠고요. 나중에 또 잔매거진에서 초대할 때 또 웃으면서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님 그리고 김인재, 김강훈 학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